자, 이번 시간에 제13절에 부가가세 신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시하고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지 그런 입력의 능력,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실무를 갖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1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다 이쪽에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쪽으로 해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본. 네 번째 기타.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이 있고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해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영세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죠. 5번이 뭐가 있냐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이게 수출 관련했을 때 뭐냐면 직수출이에요. 직수출. 그게 기타로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7번에 나와 있는 대손세 가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손세 공제서상의 내용을 반영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해당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 부호로 해서 표시가 되더라. 거기서 플러스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거기서 마이너스면 여기서는 플러스 형태로 해서 표시가 돼요. 자, 이어서 매입세액 쪽에 보시면은 일단 10번과 11번 여기는요.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부 다 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밑에 가서 빼는 구조를 취하여 그래서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두 여기에다가 표시합니다. 공제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해서 또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에 관련했을 때 법인사업자는 해당은 없지만 문제에서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의 내용이 이쪽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환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일반 환급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출보다 매입이 컸다라고 한다면 바로 돈을 갖다가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때는 향후에 환급 요 내용은 확정신고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고지세액이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 위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20번은요. 그냥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세 감면이라고 해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가가세 세액을 아주 깎아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수업 목적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가산세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가산세.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해당 서식을 갖다가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쭉 제시를 해요. 그 제시된 내용을 갖다가 보고 얘는 어디, 얘는 어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와 관련된 가산세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잘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따라하기를 보시면 부가가세 신고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들을 갖다가 주식회사 청천으로 해가지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주식회사 청천 코드 2004로 해서 바꿔놨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된 신고서를 갖다 작성하라.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전표 입력 사항은
이런 것들 생략합니다. 구비 서류도 마찬가지고요.